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는 기도를 잠시 할 예정이니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28세 독일인 대학 라스 비탕크는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에 있는 휴양지 골든샌즈로 일주일의 휴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악몽으로 끝났고 그는 수많은 목격자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역대급 미제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 몇 시간 만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도망친 남자 라스 무탕크 실종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라스 무탕크는 불가리아의 휴양지인 골든샌즈로 4명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은 해변에도 가고 클럽도 가고 운동도 하면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뮤탕크는 여행 대부분 기간 동안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으며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행이 대부분 그렇듯 편하게 쉬면서 저녁에는 바에 가서 간단히 칵테일도 마시고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귀국 하루 전인 7월 6일 밤 시내 술집에서 시작됩니다. 베르데 브레멘의 서포터였던 미탕크가 바이에른 뮌헨의 팬이었던 다른 독일 관광객들과 축구 관련 언쟁으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친구들이 말려서 다행히 육체적인 큰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에서 나와서 친구들은 맥도날드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는다 했고 라스는 입맛이 없으니 자기는 밖에서 좀 더 있다가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안 들어와서 밖에 나가 찾아보았지만 라스는 없어졌는데요. 친구들은 라스가 아마도 호텔에 먼저 갔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호텔에 갔습니다. 하지만 라스는 와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라스가 없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친구들을 걱정하면서도 야 다 큰 어른인데야 뭐 자기가 알아서 오겠지 하면서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모두 잠을 청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라스가 와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물어봤겠죠.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명의 러시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서 어쩌면 바에서 자신과 싸울 뻔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주한 사람들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맥도날드에서 너가 없어진 게 미드나잇 한 12시 정도인데 넌 지금 6시간 동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라스는 정확한 대답을 못하고 횡설수설하니까 야야 다 됐어 괜찮아 뭐 어차피 잘 왔으니까 됐고 빨리 짐 싸서 이제 공항 가자 이렇게 그냥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스는 러시안 사람들에게 구타당하면서 귀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체크아웃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간단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사가 진료를 해보니 고막이 터진 것으로 판명되었고 처음에는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하자고 했고 라스는 수술할 거면 독일에 가서 할 것이니 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항생제 CFC 500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라스는 그날 밤 비행기로 독일에 가야 한다고 하니 현재 고막이 찢어진 상태여서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 때문에 고막이 더 무리가 오니 당장 비행은 무리라면서 며칠 더 쉬다가 비행기를 타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라스는 친구들에게 현재 고막 상태 때문에 당일 비행은 못한다고 했는데 친구들은 자기들도 그럼 모두 떠나는 날을 바꿀 테니 다 같이 가는 날을 미루자고 했지만 라스는 자기 혼자 있어도 되니 너희들 먼저 떠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계속 같이 있자고 했지만 라스는 걱정 말라고 진짜 괜찮으니 너희가 먼저 가. 난 싼 호텔 알아봐서 며칠 있다가 귀가 좀 괜찮아지면 귀국할게. 이렇게 말을 하니 결국 친구들은 먼저 떠나고 라스는 혼자 남게 됩니다. 라스는 좀 더 저렴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 칼라로 혼자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라스는 극도의 불안하고 편집증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엄마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크레딧 카드를 정지시켜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걱정되니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때부터 엄마는 걱정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라스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이번에는 조그맣게 속삭이듯이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속삭이듯 말합니다. 엄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대화를 못하고 전화를 끊게 되는데, 몇 시간 후 라스는 엄마에게 처방받은 항생제를 알려주면서 어떤 약인지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는 그 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처방해주는 일반적인 항생제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훗날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호텔 칼라에서 체킹하고 새벽에 엄마에게 전화했던 그 시간대부터 다시 엄마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대에 모든 호텔 CCTV를 조사하던 중에 라스가 호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숨거나 다시 호텔 번호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어딘가에 갔다가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7월 8일 새벽 6시 라스는 갑자기 체크아웃을 하고 홀로 공항으로 향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라스는 엄마에게 공항 터미널에 잘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고, 엄마는 고막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 공항에 있는 의료원에 검사를 받아라 라고 권하게 됩니다. 훗날 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항 CCTV에 찍힌 라스를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공항 CCTV인데요. 여기 보면 공항에 도착한 라스가 짐을 들고 공항 의료원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훗날 그 당시 라스를 진료했던 의사는 라스를 기억했고, 그 당시 라스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고 귀 때문에 진료를 원해서 귀의 상태를 보았고 괜찮으니 비행기 타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와는 표정이 틀려지면서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안절부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공항 건설 노동자가 의료원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건설 노동자는 야광으로 된 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 당시 공항 보수 공사를 하던 인부들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사람이 의사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의료원 아니어서 CCTV에는 찍히지 않았는데, 라스는 그 건설 노동자를 보더니 갑자기 난 죽고 싶지 않아요. 난 죽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여권, 지갑, 짐가방 등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맨몸으로 의료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것이 CCTV에 찍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항 복도를 전력 질주해 건물을 빠져나가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뛰어가고 공항 외부 차단 철조망을 넘어서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모습입니다. 수색대는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라스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날 이후 그는 한 번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항생제 부작용, 뇌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 정신혼란, LSD 같은 망상증을 유발하는 약 복용. 여러 가설 중에 가장 유력한 가설은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특히 라스가 복용했던 항생제는 CFC 500인데 주 성분인 시프로플록사신은 플루오로키놀론 계열의 항생제이지만 굉장히 드물지만 심각한 신경정신과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 여러 보건당국은 플루오로키놀론계의 항생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관련 부작용을 경고해 왔습니다. 극도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낄 수 있음, 혼동 및 잔압력 상실할 수 있음, 환각이 있을 수 있음, 편집증, 망상 등 자신이 쫓기고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는 등의 비이성적인 믿음이나 망상증 등 라스가 마지막 보인 행동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복용이 아니니
복용 후 48에서 72시간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설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훗날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알고 보니 라스는 항생제 처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라스는 분명 엄마에게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CFC 500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처방 전에 받은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가방 안에서도 항생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 가설인 뇌 손상에 의한 정신 착란 증세, 뇌진탕으로 착란 증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진행형으로 발견되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아주 희박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 희박해서 이 가설은 설득력이 없는 듯 합니다. 세 번째 가설이 극도의 망상증이나 출입을 만드는 LSD 계통의 약물 강제 복용인데요. 바에서 취한 음식 중에서 이런 약물이 든 음식을 모르고 취한 경우인데요. 다 같은 바에서 음식을 먹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증상이 없었으니 이 가설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라스 미탄크의 실종은 유럽 최고 미스테리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라스의 어머니는 지금도 독일, 불가리아는 물론 전세계 미스터리 커뮤니티에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정보를 요청해 오고 있다고 하며 가족과 지지자들은 그의 소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다큐멘터리,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등에서 끊임없이 다뤄지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직 라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건이기에 실종 상태인 라스가 나타나야 풀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실종 상태이니 희망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 블랙은 이 사건이 빠른 시간 안에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묵념으로 이 사건의 빠른 해결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이었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